리스본의 오후는 테주강 위로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과 함께 느긋하게 흘러갔다. 벨렌탑, 마누엘 양식의 보석처럼 빛나는 하얀 석조 건축물은 수세기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강가에 우뚝 서 있었다. 주변은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활기찬 소음과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강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유람선의 희미한 엔진 소리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바다의 짭짤한 내음과 함께 근처 유명 제과점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파스텔 드 나타 향기가 뒤섞여 묘한 설렘을 자아냈다. 이 모든 풍경 속에서 스물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아나 실바는 낡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스케치북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자유분방함 그 자체였다. 물감이 여기저기 묻은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 살짝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등에는 낡은 캔버스 가방이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주변의 소란함 속에서도 깊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마치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포착하려는 듯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의 연필은 벨랭탑의 정교한 장식이나 그 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순간적인 표정, 심지어는 바닥돌 틈에 핀 작은 들꽃까지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다. 아나에게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 숨쉬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아나의 시야 한 구석에는 이 평화로운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벨렌탑 입구 근처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공화국 국가 경비대 속의 히카르두 산투스 하사였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짙은 녹색 제복, 반짝이는 검은색 부츠, 각 잡힌 베레모까지 그는 규율과 통제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고 차가운 눈빛은 주변을 훑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했다. 관광객들은 그에게 경외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며 거리를 두었다. 아나의 눈에는 그의 완벽한 자세 뒤에 숨겨진 어떤 경직됨, 인간적인 온기 대신 차가운 권위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연필을 멈추고 그의 모습을 관찰했다. 저 완벽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훈련된 규율?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나는 다시 스케치에 몰두했다. 이번에는 벨랭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의 미묘한 색 변화를 포착하려 했었다. 좀 더 좋은 각도를 찾기 위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몇 걸음 옆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발이 암묵적으로 설정된 듯한 그러나 명확한 표시는 없는 가상의 통제선을 살짝 넘은 순간이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나의 집중을 깨뜨렸다. 이보시오, 아가씨. 아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히카르두 산투스 하사가 어느새 그녀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의 키는 컸고 다부진 체격은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는 지정된 구역 밖입니다. 즉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딱딱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짜증과 경멸감은 숨기지 못했다. 마치 아나의 존재 자체가 규율을 어지럽히는 불쾌한 요소라도 되는 듯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나는 순순히 사과하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산투스 하사는 그녀를 막아섰다. 몰랐다고? 이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내 임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곤란하지. 그의 시선은 아나의 물감 묻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직접적인 욕설은 아니었지만 그 시선과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이 담겨 있었다. 너 같은 부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아나는 순간 불쾌감에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규칙을 어겼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산투스 하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아나의 태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내 임무 수행 방식에 대해 당신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소. 여기는 엄연히 국가 중요시설이고 당신의 행동은 다른 관광객들에게도 방해가 될 수 있소. 그는 일부러 주변 관광객들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힐끔거렸다. 어떤 이들은 아나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고 다른 이들은 산투스 하사의 위압적인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아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의도는 명백히 불순했다. 그는 단순히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자신과 다른 모습의 사람을 깎아내리며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아나는 다시 스케치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풍경이 아닌 산투스 하사의 얼굴을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다문 입술, 차갑게 빛나는 눈,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아래 미세하게 긴장된 어깨선까지. 그녀의 연필은 그의 외면 뒤에 숨겨진 감정의 파편들을 포착하려 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산투스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림 그리고 있는데요. 아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사님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요. 특히 그 표정이요. 산투스 하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아나의 행동을 명백한 조롱으로 받아들였다. 내 허락 없이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소. 당장 그 스케치북 일이 내시오.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런 규칙이 어디에 적혀 있죠? 아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진한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이건 초상화라기보다는 그냥 인물 스케치인데요. 그때 그들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백발의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나처럼 스케치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풍채로 보아 은퇴한 예술가처럼 보였다. 이복의 젊은이, 너무 몰아붙이지 말게나. 저 아가씨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지 않은가. 예술가의 눈에는 자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일 수도 있다네. 올리베이라 씨였다. 산투스 하사는 방해받았다는 듯 노신사를 쏘아보았지만 연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때문인지 더 이상 거칠게 말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나에게로 향했다. 규칙은 규칙이요. 당신의 그 예술 활동이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단 말이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소.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아나가 겁먹고 물러서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그러나 아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산투스 하사의 완벽하게 통제된 듯 보이는 외면 아래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의 굳게 찐 주먹, 규칙을 언급할 때마다 미묘하게 떨리는 아랫입술, 그리고 그녀의 스케치북을 향한 그의 집요한 시선까지.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의 강압적인 태도는 사실 그의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지도 몰랐다. 아나는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산투스 하사를 향해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그러나 차분하게 말했다. 하사님, 정말로 제가 공공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산투스 하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이나 비난이 아닌 호기심과 의문으로 바뀌어 있었다. 저 근엄한 경비대원이 정말 편견 때문에 저러는 걸까? 산투스 하사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했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튼 소리, 나는 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오. 당신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 스케치북을 압수하고 당신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밖에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분노와 초조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참이었다. 자신의 제복과 직위가 부여하는 힘으로 이 상황을 끝내려 했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불안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치달았다. 올리베이라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나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아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겁먹거나 반항하는 대신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쳐 산투스 하사에게 슬쩍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방금 완성된 듯한 그의 얼굴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과 근엄한 표정 아래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와 경직된 입꼬리, 그리고 미간에 깊게 패인 신경질적인 주름까지. 그것은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과 강박, 그리고 편견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한 그림이었다. 조롱이 아닌 통찰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손은 떨고 계세요, 하사님? 아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산투스 하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산투스 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당혹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권위는 더 이상 제복이나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안정감과 당당함에서 비롯되어야 했지만 아나는 그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다. 그의 떨리는 손은 이제 누가 봐도 명백했다.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관광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나에 대한 비난이나 산투스 하사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 오직 놀라움과 함께 상황의 본질을 깨달은 듯한 명료함만이 감돌았다. 올리베이라 씨는 아나를 향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바로 그때 순찰 중이던 다른 GNR 대원 2명이 다가왔다. 그들 중 계급이 높아 보이는 어깨에 견장을 다 알메이다 병장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산투스 하사처럼 차갑거나 위압적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인가, 산투스 하사? 알메이다 병장이 차분하게 물었다. 산투스 하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뻣뻣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병장님. 이 민간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도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알메이다 병장은 산투스 하사와 아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차례로 살폈다. 그의 노련한 눈은 상황이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님을 금방 간파했다. 그는 올리베이라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몇 마디를 나누었다. 올리베이라 씨는 차분하게 자신이 본 상황을 설명했다. 알메이다 병장은 아나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아나는 말없이 자신의 스케치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산투스 하사의 불안정한 내면을 포착한 그 그림을. 알메이다 병장은 스케치를 잠시 들여다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산투스 하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산투스 하사, 잠시나 좀 보지. 그는 산투스 하사를 데리고 옆으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알메이다 병장의 엄중한 표정과 산투스 하사의 창백해진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명백히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잠시 후 알메이다 병장은 다시 아나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벨랭탑 주변에서는 정해진 구역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산투스 하사의 대응이 과했던 것 같군요. 불쾌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나의 스케치북을 돌려주며 덧붙였다. 그림에 재능이 있군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산투스 하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알메이다 병장의 뒤를 따라 자리를 떠났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아까의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제복은 이제 그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해 보였다. 아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생각, 그리고 부당함에 맞섰다는 작은 승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도 남았다. 제복이라는 건의 뒤에 숨어 편견을 휘두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보아야만 했던 이 짧은 만남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다. 올리베이라 씨가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용감했네, 아가씨. 그리고 아주 통찰력 있는 그림이었어. 자네 눈은 진실을 보는 힘이 있구먼. 그는 아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재능을 헛되이 쓰지 말게나. 아나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주변의 관광객들도 이제 각자의